자, 3학년 달림반 친구들. 이 수업은 원래 수업 시간에 이제 이덕호 쌤이랑 같이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전부 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겠죠. 나라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요. 학원도 지금 계속 휴원 상황이고, 여러분들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집에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게 당분간은 여러분들 개인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 상황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쌤이 휴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덕호 쌤이랑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스님이 여기 지금 이 2참수의 요 일반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 과제를 조금 주고, 그리고 스스로 집에서 공부를 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 그리고 나중에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덕호 쌤이랑 같이 수업 시간에 또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는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뭐 앉아있진 않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 다 여기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게요. 뭐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면 조금 프라이버시가 되나,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되나, 어차피 뭐 이 방송 뭐 여러분들 말고는 안 들을 거예요. 아무도 뭐 외부 사람이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모르겠다. 쌤도 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이름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뭐 한두 명 이름이 자주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지원이 이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요. 지원이라고 이야기해도 어떤 지원인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요. 여학생 지원이라고 있어요. 저희 반에. 자, 어쨌든 자, 이참수의 일반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참, 이 내용은 지금 3학년 달림반만 듣는 게 아니고 예비 2학년들, 2학년 아이들, 2학년 올라오는 학생들 통합물리 수학 수업 시간도 요 내용과 지금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예비 중학교 2학년 아이들도 이 수업을 같이 들을 겁니다. 알겠죠? 예비 중학교 2학년 아이들도 이 수업을 같이 듣고 공부를 할 거니까 3학년, 2학년들 여기 지금 같이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이미 여러분들 표준형에 대한 공부를 다 했죠. 표준형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들을 다 공부를 했을 건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할 내용은 2차 함수의, 굳이 뭐 이게 딱 이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이 형태를 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반형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알겠죠? 조금 옮겨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 지금 카톡이 오고 있는 수업 중간에 카톡 소리가 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단톡방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과제 정리 아니면 뭐 어떤 질문하는 이런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겁니다. 이 카톡 소리가 많이 울릴수록 여러분들 아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여러분들 자기주도 학습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알겠죠? 지금 시간이 5시 50분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6시인데 아무튼 각자 스님이랑 그리고 EDM의 스님들께서 나눠주신 과제들을 성실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요기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할게요. 일반형에 대한 공부. 자, 일반형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어는 2차 함수와 관련된 단어이고요. 이 2차 함수와 관련된 단어는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다는 게 당장 3학년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거 공부를 하고 있잖아. 3학년 팀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수학상에서 똑같이 언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미분 적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적용이 됩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왜 우리 방학 때 미적분 수업을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2차 함수가 왜 중요한지는 쌤이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알고요.
쌤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2차 함수의 탄생부터 한번 볼까요? 2차 함수의 탄생. 자, 2차 함수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y는 ax제곱. 자, 이렇게 표현해도 얘가 2차 함수가 되죠. 맞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일 때 이 a가 0만 아니라면 얘는 2차 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a의 부호 그리고 a의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되잖아요.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 모양이 위로 볼록.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지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 요 개념까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이제 평행이동 시키는 겁니다. 맞죠? 만약에 평행이동 시켰을 때 그 식이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 이 그래프, 이 식을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프의 모양은 여전히 포물선 형태입니다. 맞죠? 포물선 형태지만 얘랑 달라지는 점. 우리 꼭지점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꼭지점. 자, 얘는 지금 꼭지점이 얼마가 됩니까? y는 ax제곱일 때 꼭지점은 얼마? 원점이 되죠. 0,0. 얘가 꼭지점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얘는요, 꼭지점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 식의 꼭지점, 이 글씨가 잘 보여야 될 텐데요. 이 식의 꼭지점은 얼마? p, q라고 볼 수가 있죠. p, q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지점은 p, q. 요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꼭지점이 0,0인데 얘는 꼭지점이 p, q다.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a로 그대로 똑같다고요.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위치만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프가 좌우 x축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y축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 모양은 그대로인데 위치만 달라졌다. 평행이동의 개념이고요. 평행이동이고. 자,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다는 건 어떻게? x축 방향으로 얼마?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 q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라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일 거고 꼭지점은 원래는 0,0이었는데 얘의 꼭지점이 뭐냐? P, Q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 그 내용이죠. 맞죠? 이게 바로 우리 표준형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했던 내용일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일반형인데요. 여러분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식이요. 표준형에서 보면요. y는 2x. 자, 이렇게 나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글씨가 너무 작나? 선생님 읽어줄게요. y는 2x-3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표준형입니다. 2차 함수의 표준형.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여러분 꼭지점이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볼게요. 꼭지점 얼마? 3,1. 3,1이라고 볼 수가 있죠. 3,1.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양수 2가 x제곱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 3,1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런데요, 이 식을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 식을 전개. 표준형으로 나와있던 저 식을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 자, 전개 한번 해봅시다. y는 2. 자, 괄호 안에 x-3을 전체 제곱하면 완전 제곱식이죠. 기억나나? x제곱 그걸 둘 곱해서 마이너스 곱하기 2 하면 얼마?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얘를 전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분배 붙이기 해버리면 얼마? 2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000 플러스 신발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9라고 볼 수가 있죠.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9 이거예요. 뭐라고요? 이 형태가 이제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형이 되는 겁니다. 이 형태가 2차 함수의 일반형.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내림차순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 이게 바로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형태가 조금 다르죠. 이 형태랑 여러분 이 형태랑 한번 보세요. 이 형태랑 이 형태랑 좀 다르죠.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는요.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는 이 형태겠지만 그래프를 파악하기 쉬운 형태는 이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뭐가 노출돼 있어요? 한눈에 표준형을 봤을 때 우리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꼭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잖아요. 얘 이렇게 봐 있으면 꼭지점이 3,1이라는 거 표준형을 공부한 학생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헐, 이 그래프가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 2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는 어떻게 알겠는데 꼭지점의 위치가 얼마인지는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돼 있더라도 꼭지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반대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방금 선생님이 얘를 전개했을 때, 이 식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식을 전개했을 때, 표준형이 일반형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여러분들 고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표준형을 이렇게 일반형으로 고칠 수 있는 작업.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이 x-3 전체의 제곱,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 완전 제곱식의 소수를 이끌어내는 거죠. 완전 제곱식의 소수를 이끌어낸다라는 생각으로 가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연습을 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얘를 조금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을까? 아까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고치는 과정에서는 뭐 사실 전개만 했으면 되는데요. 맞죠? 자, 과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좌변 y를 그대로 두고요. 여기서 상수항 둔 상태에서 2차항과 1차항만 한번 보세요. 2차항과 1차항만 봤을 때 2차항의 개수가 2였지. 그러면 일단 2차항의 개수인 2로 묶어줍니다. 얘들을요. 괄호 밖에 2로 묶어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죠. 플러스 10u 이렇게 두는 겁니다. 선생님이 왜 여기 칸을 이렇게 비워뒀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알겠죠? 자, 아까 우리 무슨 관계였지? 얘를 이렇게, 이 식이 우리 완전 제곱식의 형태잖아. 그럼 우리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작업을 해줄 거란 말이죠. 혹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기억납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의 이 특징 기억납니까? 최고차항이 1이 됐을 때 이게 지금 1차항이고 뒤에 만약에 상수항이 있다면 1차항과 상수항의 관계 무슨 관계였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1차항의 개수를 절반 제곱하면 반의 제곱, 얘를 절반해서 제곱하면 바로 상수항. 그게 바로 완전 제곱식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마이너스 6의 절반 3이잖아요.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얘를 제곱하면 얼마? 9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플러스 9.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 플러스 9는 원래 이 식에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9를 다시 적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두고 마이너스 9는 앞에 있는 2랑 곱해서 이 괄호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식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2 그리고 여기 밑줄 친 부분까지만 완전 제곱식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의 곱은 9고 둘 합쳤을 때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 얘는요. 얘는 버리면 안 되고요. 괄호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중요한 거는 괄호 밖으로 끄집어낼 때 마이너스 9 그대로 나오면 안 되고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개수랑 곱해서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원래 여기 플러스 19가 있었던 상황에서 자 마이너스 9가 밖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9와 2를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신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2x-3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신발이니까 플러스 1.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식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2x-3제곱 플러스 1 2x-3제곱 플러스 1 어때요? 처음 적었던 우리 이 식과 이 식이랑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요 과정을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다. 여러분 한 몇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알겠죠? 몇 번. 자, 여기서 이렇게 오는 과정은 자,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오는 과정은 그냥 전개만 하면 되고요. 반대로 여기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가는 과정. 자, 선생님 천천히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했냐면 제일 처음에 x제곱 어디까지? 상수항은 두고요. 1차항까지만 자, 상수항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2로 묶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로 묶어서 그러면 얘는 x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6x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19는 밖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요 안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러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6의 1차항 개수의 절반 제곱이 상수항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6의 절반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그래서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를 해주는 이유는 얘가 원래 없었던 숫자였기 때문에 다시 빼기 9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는 밖으로 나가주는 거죠. 마이너스 9가 밖으로 나가면 그냥 나가면 안 되고요. 여기 2랑 곱해서 나가니까 나가면 마이너스 18이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요 세 개 항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x-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x-3의 제곱 플러스 18이랑 마이너스 18 그래서 최종적으로 y는 2x-3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준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꼭지점이 3, 1이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수업에 이게 80% 이상이 이겁니다. 알겠죠? 거의 대부분 요 내용. 요 내용만 안다면 여러분 오늘 수업의 지금 뒤에부터 풀이하는 뭐 유제라든지 예제 문제라든지 이 내용들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복해서 보세요. 알겠죠? 쌤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요 부분 계속 반복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141쪽에 개념 확인 한번 볼게요. 개념 확인. 예제를 조금 더 보고 선생님 혹시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시 쌤이 요 밑에 있는 예제를 풀면서 한번 설명할 테니까 다시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짜잔. y는 2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다. 얘를 지금 보세요. 내림차수 형태로 돼 있잖아. 맞지? 그럼 얘를 현재는 일반형인데요.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라는 거지. 아니, 꼭지점을 나타내는 꼭지점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요.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는 겁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죠? 요까지만 상수항을 제외하고 최고차항의 개수인 2로 묶어주는 겁니다.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5 상수항은 뒤에 그대로 있는 상태죠. 괄호 안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누가 들어와야 되죠? 무슨 작업이라 그랬어?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는 작업이라 그랬잖아. 그럼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상수항은 1차항 개수의 절반 제곱. 그럼 마이너스 2의 절반이 마이너스 1이고 제곱하면 1.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을 적어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 플러스 1은 원래 식이 없던 거니까 다시 1을 빼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뒤에 새로 생긴 여기 우리가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 새로 생긴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빼주는 겁니다. 어떻게? 빼줄 때 밖으로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얘랑 곱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밖으로 나가고 뒤에 원래 있었던 플러스 5가 있고요. 그럼 여기는 1만 남는 거죠. 그러면 이 괄호 안에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만 되는데 얘들을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아, 2학년 중에서 이거 아직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죠. 갈라치기 했는 거 기억나나? 갈라치기 했는 거. 곱해서 1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조합을 찾는 겁니다. 곱해서 1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 조합,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이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난주 토요일에 통합논리 시간에 했을 건데요.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5 하면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식이 완성이 됐죠. 자, 2x-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아까 처음 주어져 있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이렇게 고친 겁니다. 알겠죠? 완벽하게 고친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이야기해 볼까요?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1,3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볼까요? y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 이거 7글자를요, 4글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절편이 되는 거죠. y절편. y절편. 자, y절편 얼마일까요? y절편 구하는 방법 여러분 혹시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납니까? x값에 0을 대입하면 되죠.
y축과 만나는 점은 전부 다 x값이 0이잖아요. 그래서 x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이 식에다가 x자리에 0을 대입해볼까요?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0, 0 플러스 5가 되네요. 그래서 얼마? y축과의 교점은 x값이 0일 때 플러스 5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팁이 있네요. 뭐 별거 중요한 팁은 아닌데요. 그냥 y절편은 일반형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바로 상수항. 이 y절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방금 어떻게 했어? y축과의 교점이니까 x값에 0 대입하잖아요. x값에 0 대입하면 x를 포함한 항은 자연스럽게 0이 되고 맨 뒤에 있는 얘 상수항, 즉 상수항이 바로 y절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0,5. 그러면 꼭지점과 y절편 요것만 기준으로 해서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1,3이라 그랬네요. 꼭지점의 좌표가 1,3. x축 방향으로 3, 하나, y축 방향으로 3, 1,3. 여기가 바로 꼭지점. 여기가 바로 꼭지점. 그리고 y절편이 얼마나 그랬어? 5. 여기가 바로 y절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꼭지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그래프. 어떻게? 요래.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꼭지점과 y절편을 지나가는 요 그래프. 이게 바로 우리 y절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지원이가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알겠죠? 꼭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게 또 온라인으로 수업하다가 또 오프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참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오프라인 수업보다 여러분들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맞지? 막 졸 수도 있고요. 또 깜빡하면 이제 이 집중력을 놓칠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집중해서 듣도록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요.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요. 만나게 되면 설명을 해 줄게요. 알겠죠? 자, 요거 연습 한 개만 더 해볼까요? 한 개만 더 해볼까? 1학년 친구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이랑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이랑 이 책이랑 다르기 때문에 요걸 일단 최대한 가로보기를 해서 유튜브에서 세로 보기 하지 말고 가로보기 하면 이 판서 내용이 그래도 좀 보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습을 꼭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요겁니다.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까요?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일반형입니다.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는 과정. 자, 봤을 때 아까 과정 똑같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상수항은 두고요. 상수항은 두고 1차항까지 최고차항의 개수인 마이너스,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로 묶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2x제곱을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이고 마이너스 8x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4x가 되네요. 맞죠? 자, 요 상황에서 이제 괄호 안에 있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려면 1차항 개수의 절반 제곱. 4의 절반은 2고요. 2를 제곱하면 다시 4가 되네? 그러면 4 플러스 4가 새로 생겼고 이 플러스 4를 추가된 플러스 4를 원래 형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4를 다시 빼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얘를 밖으로 쫓아내는 거죠. 마이너스 4를 밖으로 쫓아낼 때는 마이너스 4 그대로 나와서 안 되고 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랑 곱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를 곱하면 플러스 8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4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거죠. 자, 인수분해. 자, 더해서 4가 되고, 참, 곱해서 4가 되고, 더해서 플러스 4가 되는 조합. 누가 있습니까? 2 더하기 2, 2 곱하기 2. 맞죠?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8에서 1 빼면 7. 이렇게 표준형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표준형이 마무리됐으면, 자, 꼭지점의 좌표는 이 식에서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 괄호 안에 이제 플러스 2가 있으니까 꼭지점의 x값은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7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y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 이제 굳이 아니더라도 상수항 자체가 y축과의 교점, y절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0, 마이너스 1이 바로 y축과의 교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었죠? 자,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 옆으로 조금 옮겨서 한번 해볼까?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간단하게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아까 마이너스 2,7이라고 그랬네요. 마이너스 2,7이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7 여기가 바로 꼭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가 바로 꼭지점.
자, 그리고 y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와, y절편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를 지나가네요. 와, 여기와 꼭지점이 여기고 y절편이 여기. 아주 뾰족한 모양이 되겠네요. 아주 뾰족한 모양. 이렇게. 그리고 이런 형태의 모양. 이런 형태의 모양이라고 우리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프는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직접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141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했고요. 14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도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지? 필수예제 1번이랑 2번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들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필수예제 1번에서 여러분들 특히 연습을 조금 해보세요. 알겠죠?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과 필수예제 3번을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2번과 필수예제 3번. 자, 필수예제 2번 한번 볼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10x 더하기 15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요 안에 알맞은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얘 꼭지점과 y점과의 좌표, y축과의 교점의 좌표, 그리고 몇 사변을 지나지 않는지, 그리고 뾰로롱 이런 값들이 있을 때, 자, 일단 손 안 대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2번이 있네요. 맞죠? y축과의 교점의 좌표 얼마입니까? y절편은 15라고 볼 수 있죠. y절편이 15니까 이 점의 좌표는 얼마? 0,15라고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우리 꼭지점도 구해야 되고 나머지 문제도 풀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프의 꼭지점을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꼭지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아까 했던 연습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15. 자,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특별히 묶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y는 그냥 괄호 바로 쳐서 설명할게요.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15 기억납니까? 여기 누가 몇 비워놨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10의 절반의 제곱 얼마입니까? 10의 절반이 5고 제곱하면 25. 그럼 여기 25 빼기 25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죠? 요까지 완전 제곱식을 표현하면 x 플러스 5의 제곱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더해서 곱해서 25가 되고 더해서 10이 되는 조합. 5 곱하기 5 더하기 5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가 밖으로 나갈 때는 앞에 개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25 그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25 더하기 15 이렇게 된다고 식을 볼 수가 있고, 이 식을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15 마이너스 10이라고 이렇게 표준형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 됐네요. 자, 이 점의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라고 볼 수가 있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10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그래프를 아까처럼 촘촘하게 그렇게 막 모는 종이처럼 그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는 형태.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개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2차 함수에. 특히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럼 얘를 그래프 개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개형으로 한번 나타내면요. 일단 이거만 보세요. 일단 그래프 형태 봤을 때 x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요. 양수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겠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 얘는요. 그 좌표를 조금 나타낸 다음에 그릴게요. 알겠죠? 좌표를 조금 나타낸 다음에 그릴게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다. 그래프가 조금 비틀지만 그냥 한번 해볼게. x축과 y축이 있는데, 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면 일단 이 그래프 형태는 아래로 볼록일 겁니다. 맞죠? 아래로 볼록.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랬어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5,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0 하면 이쯤 될 겁니다.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y절편이 얼마였어? 헐, y절편은 다시 플러스 15라고 그랬어요.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5면 한 이쯤 되겠네요. 플러스 15. 그럼 얘가 꼭지점이 여기 있고 y절편은 여기를 지나간다는 거죠.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요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따라와 보면 여기 x 값이 얼마? 마이너스 15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x값이 마이너스 15. 축이죠. 축의 x값. 얘가 바로 이 그래프의 축이고요. 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x 이꼴 마이너스 15. 자, 그리고 마이너스 15를 기준으로 그래프는 대칭이다 라고 봤을 때,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기억납니까? 이 그래프가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일까요? 라고 했죠. 자, 여러분 이 그래프 모양에서 한번 보세요. 꼭지점이 파악됐고 y절편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아까 뭐 조금 그림이 정확하진 않지만 플러스 15라고 한다면요. 15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가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 여기 몇 사분면? 제4사분면은 통과하지 않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은 제4사분면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자, 지금 기준은 x가 마이너스 15보다 작을 때를 기준이라고 했어. 아까 우리 축 x 이꼴 마이너스 15. 자, 얘를요. x 값이 마이너스 15인 여기입니다. 여기. 이 노란색 보입니까? 이게 지금 x 값이 마이너스 15인 지점인데요.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지역이니까 이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음의 방향에 있는 이 그래프, 이걸 해석하는 겁니다. 이쪽을 해석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x 값이 증가했을 때 y 값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그래프 상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x 값이 증가한다. 그럼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x 값이 증가할 때는 y 값이 어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 x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 값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이쪽 부분 한번 볼까요? x 값이 마이너스 15보다 큰 지역은 이쪽 지역이잖아. 그럼 이때는 x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프가 포물선 형태이기 때문에 축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 구간과 감소 구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 문제의 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샤라. 그림을 조금 줄여볼까? 자, 이 그래프. 자, 요 그래프 문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얘가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 아까 몇 사분면이었지? 제4사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은 아까 어떻게 됐다?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다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밑에 유제 1번도 풀 수가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 한 개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알겠죠? 한 개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필수예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요. 필수예제 3번. 갑자기, 자, 요걸 물어봤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헐,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의 좌표. 이 10글자를 4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x축과의 교점의 좌표. 이 10글자를 4글자로 줄이면 뭐죠? x절편. x절편. 아, 우리 조금 전까지는 y절편 구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 문제에서 x절편을 구해라고 하네요. x절편. x절편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고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고 그 x절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기억나요? x축과 만나려면 이 x축에 있는 모든 값들은 다 뭐죠? y값들이 다 0이잖아. 그래서 그 그래프상에서 y값이 0인 지점이 x값이니까 y자리에 10의 y자리에 0 대입하면 바로 x절편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에 여기는 그냥 뭐예요?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y자리에 아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y자리에 0만 한번 대입해 볼게요. 알겠죠? y자리에 0을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가 0 대입하는 순간 0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식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수식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까? 기억나요? 저거 바로 전 단원에서 배웠는 거? 최고창의 지수가 2고요. 최고창이 2차고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리고 이때 x값을 구하는 거니까 바로 뭐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의 해. 그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다라고 본 거죠. y자리 0 넣는 순간. y자리 0을 넣는 순간 이 식의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고 2차 방정식 해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자, 곱해서 10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조합 찾아보세요. 누가 있죠? 5와 2. 근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10이 되고 둘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되니까 얘를 요거 곱하기 요걸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x 빼기 2, x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그래서 얘들 두 개 곱꼴로 표현했는데 두 개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2가 들어가거나 또는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자리에 얼마가 돼야 된다? 5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은 2 또는 5로 나온 겁니다. 이게 이 2차 방정식의 두 해고요.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교점이 좌표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얘는 얼마? 2,0이거나 또는 5,0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얘를요, 개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러분 위볼입니까? 아래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개형,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거든. 아래로 볼록인데,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란 말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 두 개가 나왔잖아, 두 개. 그러면 X축이 어디로 지나간단 말이죠? 만약 여러분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만나는 점이 있나 없나? 없죠? 그리고 X축이 만약 이렇게 지나간다면 만나는 점이 한 개가 되겠죠. 이 상황을 우리 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접한다. 근데 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축이 있다면 어떤 형태? 이런 식으로 X축이 지나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두 개가 나왔잖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각각의 좌표가 얼마?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5,0이다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2고요, 여기가 5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 포인트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랑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에 있는 내용들이랑. 곧 배우게 될 겁니다. 수학상에서 알겠죠? 그래서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2차 방정식을 2차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의 경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요. 얘를 함수로 얘를 방정식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식을 봤을 때 바로 그래프로 딱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를 식으로 딱 바로 변환시킬 수 있는 거.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막 가지고 놀 수 있는 내가 2차 함수고 2차 함수가 나인 물화일체의 경제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142쪽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쌤이 예제 문제를 다 풀어줬으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유제 문제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꼭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143쪽과 144쪽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3쪽 한번 볼까요? 143쪽에 있는 식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과 관련된 2차 함수 식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전 단계까지 여러분들 내용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을 선생님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전까지 과정들을 정확하게 일단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게 다 이해가 된 사람들은 이제 이 내용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함수와 방정식 간의 경계가 없어야 됩니다. 이제부터요. 자, 문제 볼까요? 다음은 세점 뿅뿅뿅을 지나가는 포물선이 있는데 얘를 뭘로 나타낸다? 2차 함수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좌표 3개를 우리에게 딱 던져주고 좌표 3개를 주고 얘를 식으로 표현하시오. 얘가 2차 함수를 지나가는 2차 함수 포물선이니까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 두 가지 형태 중에 한 개일 건데 점 3개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아니 그래프가 뭐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그것도 설명 안 해줬어요. 안 해준 상태에서 그냥 얘를 식으로 표현하시오라고.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2차 함수 식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표현 방법으로 배웠어요. 두 가지 형태. 맞죠? 표준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을 배웠고요. 일반형과 표준형, 표준형과 일반형. 이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요. 작전을 처음에 짜야 됩니다. 이 문제를 표준형으로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일반형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작전을 먼저 구한 다음에 작전을 세운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게 바른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뭐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작전을 처음에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표준형 있지. 표준형 같은 경우는 표준형으로 주어진 식에서 우리가 가장 용이한 방법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꼭지점의 좌표. 그러니까 반대로 꼭지점에 대한 조금이라도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그 식은 표준형으로 접근하는 게 쉬울 거고, 그리고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요 대부분 전부 다 일반형으로 접근하는 게 편할 겁니다. 알겠죠? 자,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얘는 지금 봐. 점 3개에 대한 정보만 딱 줬죠. 점 3개에 대한 정보만 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꼭지점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처음 접근할 때는 일반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일반형으로 접근할 때는 자, 우리 식의 기본 포맷 y는 어떻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폼을 만들어 놓고 이제 a, b, c 이 세 개의 개수만 알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쉬워요. 점 3개를 다 대입해 주면 되고,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 형태가 나온다면 걔를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 점 중에서 조금 우리한테 또 도움이 될 만한 점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0,2라고 하는 정보가 하나 있어요. 0,2. 그럼 0,2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0,2가 뭐냐면 0,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x를 0 대입하면 y값에 2를 대입하고요. x값에 0 대입하는 순간 c는 2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이 c의 값이 2라는 게 벌써 나왔어요. 그럼 c 자리에 2를 대입하고 시작하는 거죠. 2의 값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요걸 이야기하기 이전에 여러분 혹시 아까 기억납니까? 0,2라는 건 뭐라 그랬어? x값이 0일 때 그래프에 y값이 2니까 x값이 0일 때 y값이 2니까 이 그래프에 y절편이 2라는 이야기랑 똑같다는 거죠. y절편이 2. 그리고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이 c, 상수항이 의미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y절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0,2만 봐도 그냥 c 자리에 2를 넣고 바로 시작해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시작할게. 그러면 이 식을, 자, c가 2니까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다시. bx 플러스 c 자리에 2니까 2를 넣고 이제 이 식을 시작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조건들을 조금 활용해 볼게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얘를 이쪽으로 조금 옮겼습니다. A와 B의 값을 찾아내면 되는데 아까 여러분 여기서 문제에서 가르쳐준 조건이 뭐였냐면 0,2 말고 나머지 두 점에 대한 좌표의 정보를 줬어요. 자, 나머지 두 점에 대한 좌표를 한번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1,4 얘가 마이너스 1,4 그리고 또 누구를 지나간다고 했냐면 1,6을 지나간다고 했어요. 자, 이 점을 지나간다는 말은 뭐야?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4가 되고 x값이 1일 때 y값이 6이 된다는 거죠. x자리에 y자리에 각각 이 수들을 대입시켜주면 성립한다는 거죠. 자, 얘부터 대입해볼까요? y자리에 4를 넣었다. 그러면 4는 x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 그러면 a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되네요. 자, 상수항을 넘겨버리면 a 빼기 b는 얼마가 됩니까? 2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6을 대입해 볼게요. 1,6을. 얘가 1,6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y자리 6을 먼저 대입하고요. 그럼 6은 x를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2를 넘기면 다시 a 플러스 b는 얼마? 4가 된다라는 거네요. a 플러스 b는 2고요. a 플러스 b는 4. 배웠죠? 연립방식 하면 되잖아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a 플러스 b는 4를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a 플러스 b는 4. 가감법으로 풀면 이 두 식을 어떻게 할까요? 더해볼까요? 두 식을 더하면 마이너스 b와 플러스 b는 없어지고요. a와 a를 더한 거니까 2a는 얼마? 6이 되고.
양쪽 2로 나누면 A는 얼마? 3. A가 3이래요. 그러면 A 자리에 다시 아무 식이나 3을 대입하면 3과 B를 더해서 4가 돼야 되니까 B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1. 완전 만들어져. 쉽게 만들어졌네요. 완전 쉽게. 그러니까 A가 3이고 B가 1이니까 여기와 여기에 3과 1만 대입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즉 Y는 3X제곱 플러스 1X니까 그냥 X 플러스 2. 이게 바로 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식. 자, 답을 한번 볼까요? 확인 한번 해볼까? 자, 아까 우리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C 자리에 얼마? 0,2를 대입하면 C가 Y절편이니까 C 값은 2라고 볼 수가 있고요. C의 값은 2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2에 아까 뭐지? 마이너스 1,4와 1,6을 각각 대입해버리면 A 값이 얼마? A 값이 우리 조금 전에 얼마 나왔죠? A 값이 3이었고 B 값이 1이라는 거. A 값이 3이고 B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Y는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일반형의 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요렇게 하면 필수예제 4번까지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필수예제 5번을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5번요. 자, 이제 아까랑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알겠죠? 필수예제 5번 보면 얘는 지금 x축과의 두 점 1,0, 4,0에서 만나고 점 3,-2를 지나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생님 지금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부터 함수와 방정식의 그 경계,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알겠죠? 함수를 방정식으로, 방정식을 함수로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점이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점에 대한 좌표가 바로 포인트죠. 자, 이 점. 1,0과 4,0을 지나간다 그랬잖아. 1,0과 4,0을 지나간다. 둘 다 뭐야? Y값이 둘 다 0이잖아요. 한마디로 뭐야? 저 두 점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준 거죠? X절편이 얼마? 1과 4라는 이야기죠. X절편이 1과 4. X절편이 1과 4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그려보면 얘가 사실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릅니다. 알겠죠?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라면 이 상태에서 1과 4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X절편이 1이고 4란 말입니다. 자, 우리 일반형은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표현했잖아. 그런데 X절편을 구하는 과정은 뭐라 그랬어? Y자리 0 넣는 거지. 그러면 0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식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제곱입니다. 이거 제곱. 이 식 자체가 뭐가 되는 거지?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얼마란 말입니까, 지금? 1과 4라는 거죠.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그래프는 X축과의 두 점에서 만나고요. 두 X절편이 1과 4라는 거죠. 그리고 얘를 X절편이기 때문에 이 함수식, 일반형인 함수식에다 Y자를 0 넣는 순간 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때 이걸 만족하는 X의 두 값이 1과 4, 즉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4라는 이야기랑 똑같다라는 거죠. 혹시 이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두 근이 1과 4일 때 2차 방정식을 완벽하게 구하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의 형태를 구한다는 문제라고 접근하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두 근이 1과 4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2차 방정식 세운 방법 기억납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두 근이 1과 4다. 두 근이 1과 4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우리 0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일단 최고차는 개수는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A로 두고요. 자, 두 근이니까
자, 이거 두 개 곱해서 0이 돼야 되니까요. A는 최고차의 개수는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 얘들 둘 곱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한근이 1이 되기 위해서는 x 빼기 1이 돼야지. 그리고 한근이 4가 되기 위해서는 x 빼기 4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기억나죠? 자, 얘랑 얘를 곱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x자리에 1 또는 4를 넣으면 0이 된다. 그럼 두 근이 1과 4인 2차 방식. 기본 포맷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폼을. 맞죠? 자, 그러면 식이 거의 다 만들어졌어. 우리 지금 이 식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든 거는 여기까지 나왔거든.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 A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미정계수가 A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미지수가요. 그러면 이 미지수를 구하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아까 저기 정 두 개 말고 요게 대한 정보를 하나 줬죠. 얘가 또 어디를 지나간다 그랬어? 3,-2를 지나간다 그랬거든. 그러면 3,-2를 마지막으로 대입시켜주면 게임 끝나는 거죠. 3,-2를 대입시켜주면. 그러면 x자리에 3, y자리에 0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식이 이런 포맷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자, 2차 함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y는 어떻게 된다? a, x-1, x-4라고 하는 이 폼에서 얘가 어디를 지나간다? 3,-2를 지나간다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3과 y자리에 -2를 대입을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y자리에 -2를 대입하고요.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3 빼기 1이니까 얼마? 알았어. 그대로 적어볼까? 3 빼기 4. 이렇게 식이 되는 거죠. 요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다시 해보면 -2는 얘는 a 곱하기 2 곱하기 -1이네요. 맞죠? 그래서 -2a가 -2가 되기 위해서는 a 값은 얼마가 된다? 1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자리 1만 대입하면 이 식 끝나네요. 여기다가 맞죠? a자리 1 대입하면 그냥 y는 a자리 1 대입하면 x 빼기 1, x 빼기 4라고 하는 우리 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식만 정리해주면 일반형, 우리 보는 일반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우변을 정리해볼까요? 우변. 자, x와 x 곱하기 x제곱 그리고 -4x, -1x니까 -5x 그리고 -1, -4를 곱하면 +4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2차 함수 식으로 표현하면 y는 x제곱 -5x 플러스 4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였어요. 연산을 하는 과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연산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요. 이거. 자, x축과의 두 점이 1,0과 4,0이라는 거. 즉, 뭐지? x절편이 1과 4라는 거고, x절편이 1과 4라는 건 이 식의 y자리에 0을 대입하는 순간 2차 방정식이 되고,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이 되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얼마? 1,4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4이기 때문에 식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두 근을 알고 있는 2차 방정식 상황에서 식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가 3,-2를 지나간다는 저 정보를 3,-2를 각각 대입해서 이 식의 A 값을 구하면 우리가 처음 문제에서 물어본 1차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